네, 안녕하세요 바린이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어요. 5월 한참 봄이 된 것 같은데 날씨는 거의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 같네요.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갈 거예요. 안산에 왜 가느냐, 선생의 일을 조금 간만에 하러 안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 타고 이동을 할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차로 가나 오토바이로 가나 서울에서 안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조금 날씨도 좋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구름이 껴있긴 한데, 하여튼 비도 안 오고 어차피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면은 바람도 쐴 겸 하는 생각에 바이크를 꺼내고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레블 쪽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발 빠르신 분들은 받으실 것 같은데, 레블 1100 모델이 드디어 한국에 공식 출시를 합니다. 저도 레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100에 대한 소식 이곳저곳 통해서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레블 시리즈가 배기량에 따라서 300, 500, 1100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레블 1100은 매뉴얼 모델과 DCT 모델 이렇게 두 개가 출시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레블 1100과 1100T 투어링 버전이죠. 총 4개의 버전이 원래는 나와야 됩니다. 기본 1100에서 매뉴얼을 할 거냐, DCT를 할 거냐, 레블 1100T 투어링 버전에서 매뉴얼을 할 거냐, DCT를 할 거냐, 이렇게 4가지 버전이 일본에서는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택의 폭이 2개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레블 1100 일반 버전은 매뉴얼만 선택이 가능하고, DCT를 하고 싶다면 1100T 투어링 버전을 선택을 해야 돼요. 또 투어링 버전은 매뉴얼 선택이 또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어링보다는 일반 버전이 기본적인 레벨의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드는 상황이었는데, DCT를 하려면은 무조건 투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났어요. 백보 양보를 해서 이 양쪽에 사이드 하드 케이스는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쪽에 프론트 페어링이 물론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너무 별로거든요. 약간 할리의 로드글라이드를 조금 따라 했는데, 로드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느낌상 큼지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 레블 1100T의 프론트 페어링은 너무 얍실한 박쥐 모양이랄까? 그리고 실제로 방풍 효과도 없다라고 그래요. 뭐하러 프론트 페어링을 달아놓은 건지 살짝 이해가 안 돼요. 어쩌겠어요. 혼다 코리아가 열일을 해서 레블 1100을 한국에 정식 출시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다가 일단 에라 모르겠다 예약을 걸긴 했거든요. 이게 1차 수입분에 제 차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 프론트 페어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1100 DCT 모델을 예약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1차 물량에서 수령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관련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100 DCT 모델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배기량이 더 커져서 그에 따른 출력의 변화도 물론 굉장히 유의미하겠지만, 배기량에 대한 부분은 저는 500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즐기는 타입도 아니고, 시내에서는 보통 한 진짜 40에서 60 사이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있고, 교회 외곽 발리를 나갈 때나 그때도 아무리 많이 속도를 내도 100 이상 저는 법이 많아가지고 거의 못 내는 타입이에요. 거의 한 7, 80? 이 정도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레벨 500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굳이 왜 레벨 1100에 대한 예약을 했느냐, 그냥 오로지 DCT 때문이에요. DCT에 대한 평은 굉장히 극단적이더라고요. 엄청 편하다, 스쿠터랑은 다르게 수동으로 기어를 넣는 재미도 찾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아이 오토를 탈 거면 뭐하러 오토바이를 타냐, 스쿠터나 자동차를 타고 가야지 에서부터 DCT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어 변속 타이밍 같은 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등등 부정적인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DCT를 사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냥 편한 왼손이에요. 왼손이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에 대한 이런 부담감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 제가 기존에 탔던 오토바이가 슈퍼커브잖아요, 레벨 전에. 물론 이제 중간에 메테오가 있긴 했지만, 미안하다 메테오. 그때 그 클러치 없이 기어 변속을 하면서 느꼈던 그 편안함, 또 투어나 이런 거를 달릴 때 왼쪽 손으로 뭐 인사를 하거나, 물론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손으로 영상들을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 동네발이 할 때의 그 매뉴얼의 불편함,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DCT를 신청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레블 500이 DCT로 나온다 하면은 그거 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블 500은 DCT 모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한 레블 1100 DCT를 예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 이것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죠. 리터급이죠. 리터가 넘는 크루저 바이크를 찾으라고 하면은 할리랑 인디안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클래식 장르까지 온다 하더라도 리터급에 대한 클래식 장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12100? 그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쿼터급, 미들급인데,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할리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일단 2000이 넘죠. 2000 중후반부터 3000까지 가고, 뭐 인디언은 뭐 더 말할 것이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레블 1100은 매뉴얼 모델이 1300만원대, DCT 모델이 1600만원대. 그러다 보니까 할리 살 돈이면은 레블을 2대를 사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물론 이제 할리는 할리만의 그런 감성과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할리의 감성을 이해 못하는 취향이고, 그리고 너무 소리가 커요. 할리의 그 모동감과 뭔가 말발굽 소리 멋있습니다. 멋있지만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국에 계신 할리 라이더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만 그냥 제 취향이 아닐 뿐이에요. 멋있어요, 여기 타고 지나가면은. 네.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할리를 굳이 2, 3천만 원을 주고 사라 하는 거는 크게 메리트로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취향에 맞는 클래식 바이크들을 막 나열을 하자면은 일단 레블 시리즈가 있고요. 그 외에 혼다가 아닌 다른 가면은 가와사키의 서팔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서팔은 너무 크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관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살짝 마음을 놓고 있는 기종이긴 합니다. 서팔이라든지 노열앤필드의 슈퍼메테오 650 얘도 뭐 출시를 하겠죠. 대충 그런 라인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DCT까지 붙어서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예약을 했고 그냥 기다립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해 나올 가능성은 물론 당연히 없겠지만, 예약을 받으시는 분께서 물론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긴 어렵겠지만 3개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레벨 1100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타기 전에 빠져나가야죠. 오토바이로 여기까지 서부간선을 타고 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더 가면 되겠네. 1시간 정도 가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저녁이겠네요. 광명이네요. 전국 최초 유륜차 이동소음원 지정한 광명입니다. 이제 이곳은 밤 10시 이후 95dB이 초과하는 차량은 이동을 못하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오토바이 굉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오토바이를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배기 튜닝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꼭 챙기거든요. 왜냐하면은 튜닝한 머플러는 뭐 물론 아무리 법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특정 머플러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순정, 중고로 사더라도 무조건 순정을 우선시하고 찾아봐요. 하지만 그런 저라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배기음 관련 주제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타고 있는 제 레벨만 하더라도 풀스로틀을 당기게 되면은 95dB를 초과를 해요. 물론 이제 다니면서 풀스로틀을 당길 일이 뭐 살면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한 3000km 탔는데 단 한 번도 풀스로틀을 당겨본 적이 없어요. 풀이 뭐예요? 반스로틀도 당겨본 적이 없어요. 반까지는 당겼을 것 같다. 3분의 2 스로틀까지 당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오토바이는 뻥 뚫린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것을 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속도로도 탈 수가 없고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레벨은 105dB는 넘지 않아요. 그냥 105dB를 넘으면 그거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레벨 500을 타고 저녁에 광명시를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불법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수입 판매는 105dB를 이하로 허용을 해놓고 시동은 95dB 이하여야 돼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놈의 탁상 행정 정말 답답해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오토바이 타시는 변호사님, 앵그리 라이더님께서 다양한 강언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시니까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시겠고, 또 그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앵그리 라이더님의 유튜브 채널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뚫리네요. 시내를 빠져나왔어요. 시외로 나온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10km 남았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얼른 5시가 되기 전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나는 범법자가 될 수 없어. 이륜차 이동소음원 등록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영상을 정리를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1년에 한 번? 학기당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가본 대학교 중에서 부지가 넓은 고루는 한 5손가락 안에는 있는 느낌이에요. 크기에 비해서 주변이 약간 조금 덜 번화한 느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이제 젊은 층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예전 대학교들보다 정보가 점점 줄어드는 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같아요. 허리 아프다. 네, 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간만에 대학교까지 와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힘드네요. 힘들어.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용산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좀 하고 사무실로 철수를 하도록 할게요. 엊그저께 비를 좀 맞았더니 차가 좀 지저분하네요. 다 왔네요. 용산 세차장까지 700m 나왔네요. 세차장 제가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그냥 하나 때문이에요. 바이크 베이가, 오토바이용 베이가 따로 있어가지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도 용산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동생들이랑 위치를 잡기에도 딱 적당해요. 서울의 어떻게 보면 센터죠, 용산이. 그래서 이곳으로 많이 세차를 하러 옵니다. 오늘 세차 도구 같은 거를 많이 신경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냥 물로 뿌리고 거품 좀 뿌린 다음에 그냥 물로 씻겨내는 정도? 제가 차도 손 세차는 안 하는 중이라, 사실 오토바이도 자동 세차기가 있다고 하면은 자동 세차를 돌려 쓸 거예요. 자동 세차기가 오토바이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세차를 하고 있긴 하는데, 그냥 너무 너저분한데 없으면 되지라는 그런 주의라서, 디테일한 세차의 그런 요령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진짜 정말 간단한 세차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오토바이 손사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 고수분들은 그냥 스킵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야? 어 뭐야? 당황스럽네요. 세차하러 왔는데 세차장이 공사 중이야. 뭐지?